외신 브리핑입니다. 태풍 샌디 이후에 판세를 완전히 장악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바마 랠리도 미 대선 발표 전에 한 발 앞서서 증시가 오르면서 나왔었는데 막상 오바마 재선이 발표되고 나니까 이 오바마 랠리가 오바마 셀오프, 우리말로 투매로 바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고 일어나서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 보시죠. 어제 제가 오후 3시에 마감 방송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오바마의 재선은 대형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우리 증시의 절대적인 호재라고 많이들 좋아들 했었는데 월가 현지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어쨌거나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도 요 며칠 한 20포인트 반등한 거 그대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과 마주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월가의 대량 매도세를 몰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에서 분석합니다. 한마디로 오바마의 재선에 대해서 월가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는 보장이 됐지만 요거는 좀 벌써 단물이 좀 빠진 그런 재료고요. 오히려 프랭닷 법안이나 볼커룰 같은 미 대형 은행 규제안이 더 큰 걱정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동안의 미 은행주 주가 흐름을 좀 한번 보시겠는데요. 보시는 대로 모간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간, 시티 등 미국을 대표하는 금융주들이 저렇게 많이 빠진 거는 흔히 있는 일이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는 JP모간 그때 파생상품 사고 났을 때는 한번 저랬을까요? 그래서 큰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동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포브스지에서 전망하고 있네요. 미국의 경우는 이 후원금이라는 전통이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 비하면 상당히 관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골적이면서도 좀 세련된 그런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한 후보한테 후원을 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투자 관점으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 대선에 월가 금융사들의 이 후원금 금액이 금융규제안 폐지를 약속한 공화당 롬니 후보에게 6,100만 달러가 갔고 반면에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870만 달러가 제공이 됐다네요. 그리고 여기에 롬니에 제공된 후원금 할당액을 보면 앞서 보신 대로 모간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JP모간 등 후원금 많이 낸 기업들 순서대로 오늘 그대로 하락폭이 컸던 순서로 됐습니다. 6,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70억 원 정도인데 한마디로 이 후원금이라는 투자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간 돈 어떻게든 갖다 메꾸려고 오늘 월가는 주식을 팔았다 이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같은 월가 금융사들 가운데서도 바이사이드, 그러니까 이 운용사들도 오바마 길들이기라고 이걸 해야 될지 저항 의지라고 해야 될지 일심동체가 돼서 일제히 안전자산 선호, 즉 현금화에 동참을 했다. 그래서 오늘 만기까지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 외국인 수급에 결코 좋을 것이 없는 현재 상황이라는 거죠.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 선거를 시장 관점으로 또 바라봐야 하는 만큼 복잡한 해석이 또 뒤따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마켓워치 기사에서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제목에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했냐 하면은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는 성공을 했지만 미국 내에서 민심과 더욱 가까운 하원에서 공화당의 과반 의석을 뺏겼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미국의 국회의원은 상원과 하원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름이 상하라 그래서 이게 상원 의원이 더 위에 있고 하원 의원이 권력이 더 약하고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비유하면은 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상원은 전국구 혹은 당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임기에 돌입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장 해결해야 될 재정 절벽 문제는 여소야대의 이 상황을 맞아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과의 협의 없이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고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제목에 나온 대로 대통령이 국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절벽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주로 서민층 보호 목적으로 쓰이는 실업수당이나 세제 혜택, 우리나라로 치면 소득공제 같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끊겨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불확실성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비를 줄일 것이고 그럼 기업 실적도 줄고 다시 고용을 줄이고 그러면 증세는커녕 세원 확보 차원에서 더 불투명해지는 이런 악순환이 무섭다는 거죠. 미국 대선 결과와 시장 반응까지 함께 보셨고요. 또 오늘 중국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죠. 신화통신 보시겠습니다. 신화통신은 지금 보시는 대로 바로 오늘이 중국 제18대 공산당 지도부 발표 기념 행사를 앞두고 있는 차원에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행사로 꾸밀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미 대선 결과에 대해서는
저 밑에 국제면에 이렇게 조그맣게 올려놨고, 역시 헤드라인에는 중국 관련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번 새 정부 출범은 비단 공산당의 행사가 아니라 전체 중국 인민들의 잔치다라는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고 있고요. 지금 베이징에는 여러 주요 인사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나와 있고, 이에 대해서 시진핑이 18대 중국 지도자로 임명이 됐고, 나머지 공산당 중앙위원들은 투명한 당내 경선으로 선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 새 정부는 부패를 엄벌하는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시진핑 한 2주 동안 뭐 잠수 탔었고, 중국 내부의 권력 암투가 살벌하다 이런 정황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저런 반부패, 개혁 이런 단어가 오히려 숙청이나 권력 투쟁이 앞으로 더 심할 수 있으니 놀라지 말라,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되는 상황이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